아빠,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만 해. 도대체 뭘 어쩔 수 없다는 걸까요? 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하얀 가루는 대체 뭔가요? 제가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 이유, 하얀 가루. 하얀 가루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혼 후 아버지께서 계속 말라갔던 이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지연이라는 여자와 재혼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만난 운명 같은 여자였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에 어딘가 슬픈 듯한 눈빛까지. 첫눈에 반해버렸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다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하라고. 하지만 전 확신했거든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결혼식 날 지연이가 아버지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효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며느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73세의 아버지는 혼자 계시기 힘드셔서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지연이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특히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허브차까지 끓여드렸죠. 아버지 몸에 좋다며 매일 빠짐없이.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죠. 아버지가 급격히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73세니까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살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한 달 만에 10kg가 빠진 거예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기운은 없어 보이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혈액 검사, CT, MRI까지 다 찍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데 왜 이렇게 급격히 쇠약해지는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 달 더 지나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버지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신 거예요. 체중이 15kg나 빠지셨어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시고 밤에는 구토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간병만 하고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허브차를 끓여 드리더라고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절대 빼먹지 않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 허브차가 뭐야? 뭘로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간에 좋은 차예요.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 노인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해서.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그러려니 했어요. 착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허브차를 드시고 나면 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토도 더 심해지고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까 확실했어요. 허브차를 드시고 나면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정말 이상했죠. 몸에 좋다는 차를 마시는데 왜 더 아프실까? 그래서 한 번은 몰래 그 허브차를 맛봐봤어요. 쓰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맛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한약 맛이랄까.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이 차가 아버지 몸에 좋은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의심이 커질수록 지연이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도 태어날 수 있을까? 왜 매일 그 허브차만 고집하는 걸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죠.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내 아내를 감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지연이를 쇼핑몰에 데리고 나가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친구 명호한테 부탁해서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죠. 거실, 부엌, 아버지 방까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것들로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평소와 똑같이 아버지를 돌봤고 허브차도 똑같이 끓여드렸고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CCTV를 확인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거예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허브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얀 가루를 차에 넣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수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루를 넣고 차를 저으면서 지연이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입 모양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 아빠. 곧 끝날 거야.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지연이 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아빠라고 부른 거죠? 혹시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곧 끝날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정말 어지러웠거든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뭔가 수상한 가루를 넣고 있다니. 그리고 곧 끝날 거라고 말한다니. 혹시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허브차를 끓일 때마다 그 하얀 가루를 넣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정확한 양을.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능숙하게. 그리고 혼잣말도 계속했어요. 아빠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만 해. 도대체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가루는 대체 뭔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지연이가 감춰둔 유리병을 찾아봤어요. 화장실 세면대 아래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병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그냥 하얀 가루만 들어있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별다른 냄새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독인 건 아닐까?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무서운 걸 알게 됐어요. 백당나무 잎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량으로는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간을 망가뜨린다고. 천천히 조금씩 먹이면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급격히 말라가는 이유, 간 수치가 나빠진 이유, 구토와 어지러움. 모든 게 백당나무잎 중독 증상이었어요. 지연이가 매일 아버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들키지 않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내 아버지를 독살하고 있다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연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연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살인자구나. 내 아버지를 죽이려는 살인자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 하얀 가루가 정말 독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지연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봤죠.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졸업증명서에 적힌 학교 이름이 좀 이상했거든요. 춘천에 있는 학교인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학교를 검색해 봤더니 10년 전에 폐교된 학교더라고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문을 닫았다고.
뭔가 수상했어요. 왜 굳이 폐교된 학교 졸업장을 냈을까? 혹시 가짜는 아닐까?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춘천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지연이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춘천에 도착해서 먼저 그 폐교된 학교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지만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에 다닌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 지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이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음주운전 차량이 한 가족을 치었는데 아버지는 즉사하고 13살 딸이 혼자 남았다고. 그 딸 이름이 오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오지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교통사고 가해자가 누구였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김병규라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그 일로 2년간 감옥에 다녀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어요. 이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왜 아버지한테 독을 먹이는지, 모든 게 복수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오영식의 딸 오지수가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정말 오지수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조사해 봤어요. 춘천시청에 가서 오지수의 가족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지수는 5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살로. 그럼 지연이는 누구란 말이에요. 더 파보니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오지수에게는 김미란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대요. 교통사고 이후에 지수를 계속 돌봐주던 친구. 그런데 지수가 자살한 후에 미란이도 행방불명됐다고. 그때부터 지연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겠죠. 죽은 친구를 대신해서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한 복수였던 거예요. 저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접근한 거였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와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천천히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자연사처럼 보이게.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가짜였다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다정한 미소도 따뜻한 말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모든 게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출장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니.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니. 어떻게 내 옆에서 잠들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 별로야. 그냥 피곤해. 그런데 지연이의 눈빛이 살짝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그날 밤부터 지연이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허브차를 끓일 때도 더 신중하게 하고, 제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빨리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지연이를 직접 추궁해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이를 직접 추궁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체중이 20kg나 빠지셔서 거의 뼈만 남으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주무시고 난 후에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너의 진짜 이름은 김미란이지.
그리고 너는 오지수의 친구고.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분노까지. 여러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지 않나. 넌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지연이, 아니 미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너는 몰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날 지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미란이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통사고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결국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때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대요. 미란아, 내가 복수하지 못한 걸 너라도 해줘. 그 아저씨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미란이가 10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지수를 대신해서 복수하겠다고. 김병규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미란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야. 처음엔 단순했어. 너한테 접근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끝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복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란이의 복수심도 이해가 됐고. 하지만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섰어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일까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수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미란이를 지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정확한 정체를 아시면서도. 미란이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수가 아니에요. 미란이에요. 지수는 이미 죽었어요. 아저씨 때문에. 그러자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내가 미란이라는 것도, 지수가 스스로 떠났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지수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 특히 눈빛이.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10년 전 그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조금 더 조심했다면, 지수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야. 지수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고, 스스로 떠나지도 않았을 거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수하려는 것도 이해한다.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미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지수 대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헷갈려요. 그리고 아저씨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미란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다, 미란아. 내가 도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지수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저씨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 순간 정말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미란이도 저도 아버지도. 10년 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하는 분위기였는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동안 독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가 말하길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며칠 못 넘기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란이는 자책감에 미칠 것 같아 했어요. 본인이 아저씨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복수가 이렇게 무의미한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미란이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다. 이미 용서했어. 너도 나도 이제 그 아픔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도훈이를 잘 부탁한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평안한 얼굴로.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미란이를 보고 갑자기 달려와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 사위를 죽였구나. 그분이 바로 오지수의 할머니셨어요. 지수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란이가 가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도, 복수하려고 결혼했다는 것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니? 복수해서 뭐가 달라지니? 죽은 사람이 살아오니 너만 괴물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미란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복수한다고 해서 지수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살인자가 된 거였어요. 그 이후로 미란이는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살인죄로 기소될 각오를 하고. 저는 미란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훈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재판에서 미란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계획적 살인 미수와 독살 시도. 하지만 자수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나마 형량이 줄어든 거였어요. 교도소로 가는 미란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거야?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어? 미란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연기였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복수해야 하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한 번 속은 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누구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접근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예 연애 자체를 포기했어요. 미란이는 아직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가 와요. 매번 미안하다는 말뿐이지만. 그리고 언젠가 출소하면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아직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미란이를 용서해 달라고. 그 아이도 충분히 고통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도훈아, 미움은 너만 괴롭게 한다. 이제 놓아줘라. 그래야 너도 편해진다.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용서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란이에게서 편지가 하나 더 왔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도훈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나는 내 아버지한테만 복수하려고 했어. 너는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독살 계획을 중간에 멈췄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일반 허브차만 끓여드렸어. 독은 넣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 전에 이미 손상된 간 때문이었어. 내가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잘못인 건 맞지만 적어도 이 사실은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 편지를 읽고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란이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다는 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고통받는 시간은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아직 정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미란이도 저도 아버지도 모두가 고통받았을 뿐이에요. 만약 미란이가 처음부터 복수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면, 그랬다면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움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미란이는 2년 후에 출소 예정이에요. 그때 저에게 찾아올지도 모르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러.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을 놓아줘야겠죠. 그래야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라요.